네,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칼을 쓱싹쓱싹 엄청나게 살벌하게 갈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며,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은 이를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네네. 저희 이제 백모세뇌 탈출은 아시다시피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지루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게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이 자율구독료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모세뇌 탈출이 그래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으로 자율구독료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며칠 안 했었는데 잠깐만 보죠. 우리 잠깐 눈 돌리니까 용인에서 바로 12명 용인 환자 시작해서 바로 그렇죠. 12명으로 네. 번졌죠. 이게 워낙이 전염력이 강하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증상 없어도 그냥 예, 그렇죠. 바로 붙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지금 상태로 조심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정말 뭐 저기 각자 다 네네. 내장이 됐는데 이거 약간만 퍼뜨려지면 언제 다시 또 병발할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냐? 참 희망 고문해야 될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뭐 18개월 정도 네네. 미니멈. 그 그러니까 정도로 이제 가야 빨라도 내년 여름. 여름이죠. 그리고 워낙 지금 많이들 서두르고 있어요. 모데르나 같은 그 이제 mRNA 백신은 지금 인체 실험 들어갔거든요. 예.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서두르고 있어서 아마 기적같이 빠르면 2021년 봄 정도에는 그렇죠. 나올 거예요. 이게. 그 1년 정도로 잡아서 나오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자유시민은 어떻게 활동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혹은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이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거냐, 견뎌낼 그렇죠. 거냐. 뭐 그 사이에 또 뭐 세계 경제하고 네네. 퍼펙트 스톰으로 이제 닥칠 건데 참 큰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은 경제 활동 자체는 마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제일 많이 돌아가는 편이에요. 네, 제일 잘 돌아가는 편이니까 여기서 어떤 생로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네네. 이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우한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많이 하죠. 많이 뭐 우선 뭐 제일 큰 게 경제적인 타격이고, 그래서 다들 뭐 개인적으로 혹은 뭐 집단적으로 혹은 뭐 산업적으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다시 챙기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잡는. 다 잡죠. 그러니까 이제 절약, 절제. 절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예를 들면 남자들 뭐 술 퍼먹고 다니는 거 확 줄었죠. 확 줄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심지어는 화장품 소비량까지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밖에 덜 다니고 덜 찍어 바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가족 중심으로 보수화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차분해지고 예, 집에 예. 일찍 들어가고. 예. 근데 저기 부부싸움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모이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게 다 최소화되는 거죠. 최소화되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히 예. 휴일날 부부싸움 많이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보대끼다가. 그래서 그게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리고 이 남성분들 조심하십시오. 여성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주방에 있는 모든 것은 일단 여성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라이팬, 칼, 끓는 물.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 무기를 좀 생각을 하면 개기만 안 돼. 얘기면 안 돼요. 제가 성질이 난폭하니까 어쨌거나 예. 아내한테 개기다가도 아내가 엄청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내가 개기다가 골로 가지. 아니 끓는 물 다 1차적 권한이 1차적
그게 다 여자한테 있잖아. 그래도 요새도 개그만 옛날에 해요, 개그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윗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전투가 좀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뭐 되게 말로 하죠 뭐. 근데 이제 나는 요새 좀 김대호 씨보다 조금 더 세대적 편견이 있어. 아 그래요? 예. 이 30. 아저 관악. 아니야. 관악 관악에서 김대호. 나온. 3040 세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편견을 보면 40의 이 좌빨 좀비스럽거나 특히 그런 사람들 더 심한데 40 미시족 그러면 난 답이 안 나오더라. 답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당해요. 나도 생활에서 눈 똑바로 뜨고 눈에 도끼 올리면서 사람을 쪼아대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갖고 쪼아대는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부닥쳤을 때. 시선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걸 했다가 내가 반발을 하니까 말로 안 줘. 그러니까 바로 더 쪼아대. 더 눈에 이렇게 도끼가 반짝반짝 돌면서. 그래서 야, 저런 여자 데리고 살려면 참 고생하겠다. 저런 여자를 엄마로 모시고 살려면 고생하겠다. 그 정도 마시죠 뭐. 여기서 더하면 이제 더하면 이제 집단에 대한 폄훼가 되나? 굉장히 권리 의식도 강하고 근데 조금 뭐라는 주변을 의식하는 게 좀 배려하거나 의식하는 게 조금 우리 세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길에 네. 내가 차를 세운 지가 10년이 넘는데 예. 10몇 년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에서도 나 싫은 소리 안 해. 예. 그 대신 나도 세워 그냥 뒤로 해서. 근데 자기도 거기 세우면서 안 세우던 차가 그 골목 같은 골목 건너편 세우면서 내가 차를 빼려 그러니까 어디 사세요? 도끼는 딱 뜨고 꼭 여기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 쪽으로. 자기네 건물 앞도 아니고 골목에 그렇죠. 자기네 건물 건너편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걸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태도가. 근데 그 눈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살기가 돌 정도로 바짝바짝바짝 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 맹수 눈빛이 돌면서 그래서 야 내가 그 눈빛을 전에 그 스키장 가서도 한번 당했거든.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뭐 남자 애들도 좀 그래요. 그래서 나도 며칠 전에 한번 남자도 그래요? 좀 또? 그래요. 왜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이혼하고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어.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유 없고. 모여서 여유 없고 어그레시브하고 그 다음에 배려가 좀 그렇고 그 뭐 자기한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당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차를 골목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맥주 프라이드하고 하는 치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나가서 뭐 부르면 좋은데 그냥 내가 비상등을 끄고 정확히 한 4-5분을 한 5분까지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래서 나가서 혹시 전화번호가 오토바이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살짝 혹시 기아를 안 채워놓으면 옆으로 나도 5분을 기다렸는데 치맥에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야밤에 누구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짝 오토바이를 이렇게 이제 한번 움직여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이제 치맥집에 가서 사장을 찾았는데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였어. 갓 뭐 30대 말이나 30대 초반쯤 되는 친구인데 딱 보더만은 딱 저리더만은 오토바이 만졌죠? 사과하래 내보고. 그래서 빨리 이거 빨리 좀 치워줘 달라고. 차가 알고 보니까 4대가 그 꼴을 당하고 뒤로 물려서 그 좁은 골목에 빼고서 갔대 뒤에. 근데 나중에 오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치맥을 먹으면서 부인인지 여자친구인지 같이 있으면서 다 본 거라. 그러면은
너 엿먹어봐라 이거지. 그렇지. 그런데 아, 이제 그러니까 그 내가 악이지, 악이. 악이. 예. 그래서 내가 악이고 함정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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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의연하게 대처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참 이게 세대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세대 같아요. 뭐 IMF 이후에 그 그러니까 포스트 저는 IMF 야, 세대인데 못돼 처먹은 년놈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예. 경찰을 부르겠다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다 해결을 했어요. 하도록 내버려 뒀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나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 분명히 술을 먹었는데 내가 좀 세게 할 걸 막 그러다가 하니까 어떤 20대 대학생 같은 친구가 2명이 가면서 경찰하고 내 앞에 있는 데서 저기 경찰하고 내하고한테 저 사람이요 저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차가 4대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젊은 사람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게 위치하고 상호 예. 주소 찍어줘. 그 사장이 아니고 그 가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줘. 그래요. 인상착의하고. 제가 서울 시내에 그 형님 동생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나도 젊었을 때는 하긴 뭐 나도 40대 때 그럴지 모르죠. 좀 괄괄했긴 한데 아니, 그거는 괄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악이잖아. 너 골탕 먹이고 함정파고. 그리고 이제 뭐야 이 뭐 치맥이다 뭐 조그마한 엠번막 멘탈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저기 그 뭐 삼겹살집 가면은 유독히 그 세대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피하죠. 오케이. 싸가지 없는 세대네. 예. 그럼 나는 이제 김대호 정도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저기 저 이순본 회원들이나 또 좋은 회원들 아니 그 많죠.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비슷한 게 나오면은 댓글에 제가 40이어서 죄송합니다. 답 없어요 여기 이런 댓글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죠. 8대2 법칙이 항상 있으니까 예, 정말 살벌한 놈 20%, 그다음에 어영부영 살벌한 어중떼기 60%, 그다음에 그게 뭔지 알고 되게 양수 되게 저기 참 깊게 고민하는 사람 20%. 그래요. 보통 그래요. 네, 세상이. 그 20%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지막 20% 때문에. 우리 세대가 뭐 달라도 그런 네. 기초적인 것들은 조금 서로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같으면은 지금 뭐 하루에 2,000명 이짝저짝씩 죽어 나가고 그렇죠. 네. 이제 죽어 나가는 게 8만 명씩 되는데 중국은 지금 엄청 뻔뻔하거든요. 진행 중이 우리가 참고로 우리나라가 진행 중이 지금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1,000여 명이면 인구 대비로 해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거의 뭐 100만 명당 20명이 채 안 되는. 그렇죠. 예. 100만 명당 20명, 30명인데 예. 30명이 채야 되고 20명은 좀 넘을 거예요. 예. 중국이 진행 중에 꼴랑 297명, 야. 사망이 0명. 그러니까 얘들은 그 사람들이 중국 통계를 보면 진짜 뻔뻔하다. 뻔뻔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통계가 현실이다라고 우기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저기 어디야 그 치맥집에 그 뻔뻔하게 앉아서 저 인간 내 오토바이 만지나 안 만지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그렇죠. 그랑 똑같은 그렇죠. 뻔뻔함이죠. 자, 이런 와중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저들이 위험한 정치 내전을 시작을 했죠. 어저께 헌법 납치를 위한 헌법 수정안을 국회 통과를 기도로 했죠. 그렇죠. 근데 미통당이 등원을 안 해가지고 이제 통과 실패를 한 건데 예. 이번에 이제 통과 기도한 헌법안이 뭐냐면 100만 명만 발의하면 무슨 헌법이든 국회 의결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헌법안을. 심각한 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은 자고 하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러니까 하나 못 100만 고쳐요. 명이 발의해서 국회가 핸들링하기 핸들 시작하면 시작하면은 국회가 한 글자도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예. 발의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그 100만 명이 어떤 100만 명이냐 이거지. 똥개 100만 마리냐. 그러니까 뭐 아니잖아. 사람 100만 명인데. 민인 노초, 특정 노조, 뭐, 예. 그다음 특정 단체, 전 단체, 네. 그다음에 뭐 또 특정 뭐 지역, 뭐 연령, 성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닥치고 100만이야. 그러니까
저기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 같은 데서 뭐 그런 데서 100만 뭐. 개싸움 헌법운동본부 그렇죠. 이렇게 뭐. 해서 개헌본 만들어서 그냥 100만 명 서명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그 개싸움보다는 개헌이 워낙 좋잖아요. 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개헌본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풀었으면 이제 개싸움 헌법운동본부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놓고 이제 겉으로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라 촛불의 명령이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촛불이 원하는 촛불 정신을 담은 헌법이다. 이러고서 이제 밀어붙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귀도 안 찬다는 이 규정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 예. 사실은 그게 이거를 노골적으로 뭐 반성 뭐 그거 들어가고 나면은 찬반도 안 되지만은 예. 그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 그런 이제 자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헌법 안에 예를 들어서 영구 중립을 박아버리면 헌법 정신의 바탕에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게 되죠. 그렇죠. 헌법 안에 친환경을 박아버리면 원전을 반환경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규정한 다음에 원전 기술 파괴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전기 수입하고. 뿐만 아니라 첨단 원전 기술을 전부 중국에 넘겨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헌법 안에 평화지대 한강하구원 평화지대를 육성한다라고 박으면 그거 내세워서 한강하구원을 북한의 인질로 내주려고 하죠. 중간에 뭐 잠수정 왔다 갔다 하죠. 헌법 안에 젠더 평등을 얘기를 해놓으면 그걸 내세워서 동성혼 반대, 동성혼 비판은 반헌법 사범으로 처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 되면은 이게 이제 네. 사실은 뭐 그 무엇이든지 물론 이제 뭐 우리 좀 과도한 예를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예. 지금 현재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뭐 문팔육이라고 그러고 뭐 네. 586 세대들의 지금 여러 가지 발상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경계를 넘은 예예. 그것들이 지금 뭐 결론은 저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제적 과반 발의는 사실은 우리 유권자의 전체 유권자의 전체 한 40% 돼요. 2천만 명 40%좀 넘자 45%좀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인구의 45%쯤 되고 인구의 45%고 유권자의 절반이죠. 절반 넘죠. 왜 그러냐면 비례가 아니니까 비례 포함하고 절반쯤 되죠. 절반쯤 되죠. 2천만 명 이상 돼요. 우리 유권자가 4천 몇백만 명 될 걸. 거기에다 또 하나 해가지고 또 3분의 2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 3분의 1은 어차피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짚어드려야지. 그러니까 국회가 발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발의거든요. 과반수죠. 그러면 발의에 국민 발의 때는 100만 명이고 네, 100만 국회의원 머릿수로 과반이 되면 그게 대표성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요. 넘죠. 네. 그러면 국민 발의할 때 대표성이 가지는 국민 발의할 때는 불과 그것의 20분의 1만 가지고도 발의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죠. 국민 발의도 한 2천만 해야지 하려면. 그리고 그것도 정확한 무슨 인구 분포라든지 지역 분포라든지 세대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100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내전 하자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 100만 명 긁어 모아서 대한민국 마음대로 끌고 갈 테니까 꼬운 놈이 아니 꼬운 놈 있으면 나와봐. 싸우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와 입헌국화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게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그냥 뭐 올스톱이죠. 파괴가 되고. 대의제 민주주의, 즉 국회를 통한 민주주의를 부정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입헌국가를 부정했다고 말할 수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게 100만 모아가지고 계속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되는 거 나올 거고 뭐 이러면서 실제 법의 영속성, 지속성, 그다음에 안정성이 다 깨지니까. 다 깨지고 그러면은 헌법 규정 가지고 365일 싸움을 하죠. 그렇게 되죠. 예. 그럼 국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납치며 대한민국 납치다. 사실은 이거 세월이 좋으면 이거 움직인 사람들은 다 내란 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일종의 내란 음모인데.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필적 고의에 의한 아니 필적 고인지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허울을 둘러싼 국회라는 장소를 빌은 내란 음모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국가파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20대 지금 뭐 불과 한 달 남겨놓고 그렇죠. 2월 5일이 21대 시작이죠. 예.
그럼 한 달이 좀 안 남겨놓고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이거를 신호탄을 쐈다라는 건 결국 21대 국회에서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21대 국회는 아마 그것보다도 더 이쪽에서 더 그거 한 거는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3분의 2선을 만들어서 갈지도 몰라요. 그까지 이제 그러니까 양수겹장이 되는 거죠. 밑에서 100만 원 모아서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저기 지금 190석이 좌파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해가지고 200석까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네. 한번 보죠 뭐. 보죠 뭐 어떻게 될지. 일단 논리 그러니까, 지금 의석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정치 역학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명령 촛불 정신을 내세워서 국회를 들러리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그렇죠. 예. 결국은 뭐 그러니까 합법적 내란, 합법적 혁명이지. 그렇죠. 합주행위고 합법적 국채 변경. 국채 변경이고 그다음에 실제는 사실은 권력에서 할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국회 독재로 떠넘겨서 국회가 저 대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합법 독재로.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 국회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앞에 100만 명 내세워서 에드벌룬 저기 공띄우 토스 시켜놓고 국회는 스파이크만 딱 넣는 거지.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국민은 개돼지 세례로 마비돼 있어서 그걸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헌법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 지지 세력들도 또 확대를 하려고 그럴 거고. 예. 자, 이런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저들을 뭐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해줄까? 나는 너무 재밌어서 재밌다기보다 소름도 끼치고 예, 재밌다고 이제 반어법으로 표현할게요. 반어법이죠. 네이밍을 좀 해주고 싶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우리가 도통 대통령제에다가 무슨 정권 그럴 때 대개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데 문재인 세 글자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 문팔육이란 말이지 안 쓰려고. 이제 안 쓰지 맙시다. 예. 이게 86 주사파 출신 음모 집단 딥스테이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제 친구인지 남의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자들의 이제 인생 역정을 보면 젊었을 때는 북한 전체주의를 빨았고 예. 나이 들어서는 중국의 전체주의를 빨고 또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해주고 그래서 저는 전체주의 빨이라고 부르고 전빨. 그러니까 주사다 친중이다 이런 종중 이런 하여튼 개념화된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실체는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에 근거한 부패의 업무 세력이에요. 부패 공동체. 부패 공동체. 옛날 저기 바다 이야기처럼. 바다 이야기 지금 지금 많이 나오 지금 많아요? 사모펀드가 우리는 무슨 세계 자본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의 후견 네. 중국하고 중국 빨아서 가져오는 예. 그런 이제 또 그러니까 먹튀 자본도 예. 큰 것도 아니고 크죠. 몇 조를 해가지고 싹 해서 그냥 튀어버리고. 여의도 강남에서 중국도 못 따르면 병신이야. 그렇다고 돼요. 예. 그리고 못 따르면 병신. 그리고 아니 오죽하시면 그 이제 부패라고 하는 거는 러비 자금으로 여러 가지 사모펀드 만들어 놓고 벤츠에다가 160억 수표 갖고 다니면서 술은 안 마시면서 매일매일 음사를 가서 쌈싱 작당을 하고 지금 그런 게 지금 3년 동안에 한 400조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모펀드가 그렇게 늘었대요. 어쨌거나 전체주의 빨이 부패 공동체죠. 예, 그래서 예. 이걸 전팔육 혹은 전팔육 부패 공동체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팔육이라고 불러라. 그럽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국회도 다 장악했어, 기초단체장도 기초단체, 광역단체 다 장악했어, 공무원 조직도 거의 다 장악했어, 완장부대 내세워서 교수도 장악했어, 언론도 장악했어. 요새 조선중앙 거의 문비어천가 수준 아니야? 그렇죠. 문비어천가 수준. 그러니까 어저께 조선 보니까 새로운 뉴딜 토목과 뭐를 한다. 거의 문비어천가 수준이야. 지금 키워줄 게 토목이냐고. 15년 전에 작은 정부 이런 이야기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볼 도리가 없는 무력감에 지금 그 막 몰리는 거야. 나 저기 남극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지금 밖에서 뭐 이거 안 되면 나 갈 거라 그러면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민 가려고 하는 걸 그냥 뭐 그냥 공공연히 그 이야기를 해요. 막 아니 백모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백모가 왜 이민을 가요? 과연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전팔육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표층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나라를 자기들 뭐 믿는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을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부패로 챙기는 것 같은 생각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무리하기 나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좀 우리가 저항 안 하면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조금씩만 저항하기 시작해도 감히 못 밀고 들어와. 예를 들면 맥을 잡아야죠. 저쪽 진영에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게 하지만 제일 프로는 이해찬이잖아. 그렇죠. 예. 이해찬이 개헌에 반대하잖아요. 예. 그건 선을 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 저항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헌법 납치. 그렇죠. 다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저항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사전투표제가 구멍숭숭이다. 허점 많다라고 어떤 홍보 활동을 해왔으니까 지금 사전투표 의혹이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파워가 나온 거잖아. 네.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슬기롭게 지능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힘을 모으면 쟤들이 겁이 많아서 그걸 뚫고 들어올 힘, 그 의지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 여론이라는 게 순식간에 바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이 그 물리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테러 부대를 써가지고 막 다 잡아 죽이고 다 감옥에 쳐놓고 막 실종시키고 저기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렇죠. 예. 러시아 의사들 코로나 얘기하니까 창문 밖으로 자꾸 날아간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창문 밖으로 날아간 뻐꾸기야. 정몽원. 정몽원 현대건설 회장 그다음에 또 같이 창문 밖으로 날아간 사람 많고 중국도 막 실종 처리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은 또 그럴 수 있는 손발은 없어요. 아주 극소수가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추정하는 건 있었지만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힘들다. 예, 그게 전에 중국 국적자 예. 그 아파트에서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살해됐는데 국정원에서 덮을라 그런 적 있어요. 예, 혹시 기억하세요? 뭐 뉴스 좀 본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안 덮어졌어. 먼저 신고해서 경찰이 먼저 와갖고 국정원 쪽에서 못 덮었다고 그걸. 전 그런 거 보면서 저거 특수요원 같은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쪽에서 미리 차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다른 거는 관계를 안 해도 이제 여기에서 국내적 특수요원은 누가 하겠어 누가 그게 죄송합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DJ 때는요. 예. 특정 지역 조폭들이 아니 여자 장사하고 마약 장사하고 돈 장사하고 술 장사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조폭이에요. 진짜 조폭인데 사회 정치적 이슈만 딱 가면 DJ가 교주야.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는 저는 얘기 못하지만 지금 DJ 쪽에서 어떤 그 라인을 그 물리적 라인 쪽에 오다를 만약에 때렸더라면 진짜 살인도 저지를 수 있어요. 자기 조직 안에서 보스가 야 저기 뭐야 칼잡이 나와 오늘 봉고차 타고 저쪽 애들 가서 담그자랑 똑같아. 담그자. 근데 요새 조폭이나 요새 그런 사람들이 없다니까. 사회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 부대가 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교주 신앙으로 받드는 게 없다고. 없고 네, 자기 이익이 있어. 없다고 이제는 그냥 오피걸 장사하는 애들. 오피걸 장사가 뭔지 아시죠? 오피스텔 빌려놓고 여자에서 매춘 장사하는 오피걸 장사라 그래요. 난 별거 다 안 해. 난 감옥에 갔다 왔잖아. 그래서 요새 용어들을 알아. 나 항장사하는 애들, 항정신. 항정신. 약쟁이들, 예. 약장사하는 애들 다
자기 먹느라고 바빠서 네.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오다에 의해서 이거 할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기서는 실종 처리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쟤들이 의존하는 거는 내가 쟤들 칭찬해 주는 거야. 전팔육. 쟤들이 의존하는 건 결국 국민에 대한 세뇌 공작만 의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서 세뇌가 뒤집혀 버린다? 그럼 폭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사람은 야 너희가 지금 건드리는 그 헌법 납치 그거는 그 뒤집힐 수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국민 여론이. 그렇죠. 네. 건드리지 마. 그거 안 돼. 이 얘기를 시그널을 띄운 거고. 이인정이는 또 전팔육 애들은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해야 지금 된다.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한 500명씩 찾아가서 지역구민이 민주당 의원이라도 당신 개헌할 거요? 그렇지. 당신 개헌할 거요? 그래 버리면은 주저앉아요. 굳이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직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막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국회의원 500명씩 찾아간다 그래도 한 지역구에서 500명이 움직이려면 저기 1000명 정도가 리스트에 있는 거고 우리 쪽 조직이 그러면 200개 선거구다 그러면은 20만 명이 20만 리스트에 명이죠. 있으면은 그걸 맞고도 남는다 이 소리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시죠. 예, 예. 자, 제가 이제 섹시한 제목을 받아봤습니다. 지구는 전팔육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야, 뭐 이게 우주론을 먼저 여기를 해야죠. 천동설이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잖아요. 그렇죠. 예. 지동설이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동설이 나온 거야. 이게 전팔육 애들이 믿는 거예요. 전팔육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쟤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요번에 선거 당선됐으면 저걸 그냥 기쁨의 나머지 전동설 주장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조용하고 있네. 그 자기들이 그렇게 전동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자기들도. 왜 안 믿어지냐?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그렇죠.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한 대여섯 스텝인데. 미국이 이제는 중국에 칼을 대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진주만보다도 더 흉측한 어택을 받았다. 네,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중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우한 코로나가 겹쳐서 지금 사람이 거의 8만 명 가까이 죽어 나가니까 그렇죠. 예. 원한이 생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뒤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지구에서 그래도 힘께 나서는 국가가 다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줄을 서게 돼 있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손 봐야 된다. 네, 손봐야 단순한 된다는- 제압이 아니고. 예, 예. 그렇게까지 이제 가고 있고. 따라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박상우 씨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박상우 유튜버. 씨. 예.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종언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 속의 제조업 기지 1번지라는 일본지가. 중국의 위상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동의한다면 예. 뉴딜을 써야 될 게 아니라 뉴딜보다도 훨씬 더 체계화된 시장 확대, 시장 그럼요. 재정비를 해야죠. 예, 그럼요. 그리고 제가 뭐 DJ 좋아하지는 않지만 DJ 때 그 IT 쪽 근데 IT가요. 이게 그 IT가 3D 업종인 거 아세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돼? 일학생 아니 말고. 아이 참 순진하셔. 네. 이 전자 네, 전자. 전자와 소프트웨어가 네. 미국에선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쪽하고 전자 쪽을 가면 네. 요새는 중국 애들 많이 안 받을 거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동양계와 인도계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맞아, 그게 예, 그게 일종의 3D 업적으로 꼽혀. 그러나 그게 머리가 좀 돌아가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나중에 이제 머리가 돌아가고 영어를 읽을 줄 알면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예. 한 달에 6, 7천만 원에서 1억 몇 천만 원 정도를 혼자서로도 벌어요. 그냥. 예. 그래서 몇 살까지 벌 수 있냐. 코딩이라 그래요. 소프트웨어 짜는 걸 안 버리면 나이 70까지도 벌어.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지만 네.
딱 그 화면에 갇혀서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예, 예. 그 사회적 접촉을 원하고 활발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인간은. 예, 예, 예. 그 오닥구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살지만, 없잖아요. 예, 별로 없죠. 그러면 오덕 기질이 있고 그걸 커리어로 자기가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요. 부족해 갖고 난리가 아니야. 그렇죠. 예. 이제 한국도 그걸 3D로 치기 시작했다고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예, 일확천금의 예, 3D로 치기 시작. 한국도 이제 살게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예. 그런 인력 개발과 산업 개발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거를 무슨 놈의 저기 뭐 토목을 가지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미 대한민국의 도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 쟤들 호화를 넘었었어요. MB를 얼마나 욕을 했었어. MB를 토목해서 건설사 떼돈 벌게 해주는. 그래서 계속 감사했잖아요. 그 꼴랑 그리고 23 보까지 다 조입니다. 감사했잖아. 그리고 또 해체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 그거 보가 이거 해체해야 되냐 안 되냐 그 용역 연구줄 내니까 모든 건설사가 다 그 용역 안 받겠다고 다 환경 나눠빠져가지고 평가하는 회사들 예. 다 뒤로 물러서 버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못하. 그러니까 아유 나 참 진짜 한팀에 그러니까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은 뭐야? 메이드 인 차이나 정원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제 그 저기 매트 포틴저 네네. 그다음에 그 전에 한 2년 전에 펜스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중국을 자유화시킨다라고 하는 동아시아 자유화 혹은 중국 자유화라고 하는 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전략 전술로서 나오기 시작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거는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는 거하고 안쪽에 심하게 얘기하면 전복 혹은 체제 변화 이게 동시화되는 거예요. 동시 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체제의 만성적 위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북한이 이제 뭐 우리도 조금 뭐 오버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한 적 없어. 우리 이제 죽었을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출성판에 누운 것과 다름없다라 그랬지. 다름없다. 출성판에 누운 상태에서 죽었다고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살이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불빛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 지도 체제부터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급한 사태 나면 중국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북한의 전략적인 개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도 한반도 개입 못한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중국의 개입은 안 한반도 된다. 개입 의지가 무력화돼 있다. 네. 오케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장담인데. 아니요. 우리가 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중국이 내코가 석자가 이게 그냥 내코가 석자가 단순한 게 아니라 너무나 구조적이고 너무나 전 세계로부터 받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후견하고 하는 그런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접수 해방시키는 것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하루살이가 이제 불빛을 따라와서 이제 뭐 레짐 체인지가 되든 인플로전이 되든 뭐 김정은의 네파다. 네파가 되든 아니 뭐 체제 붕괴가 되든 아니면은 뭐 짐 싸들고 뭐 미국으로 다 가든 아니면은 뭐 일부 범털들이 뭐 집단 지도 체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김씨 신정 체제 혹은 영생규 체제가 딱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유엔군 모자를 쓰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북한을 접수를 해야죠. 평정하고 안정화시키고 뭐 철기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 해방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어떤
영향. 거꾸로 아까 전에 중국의 이미 고립되는 상황으로 계속 심화가 될 거고 내부적인 권력과 사회 그다음에 개인과 관련해서 체제 변화를 굉장히 그 자극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심리적인 폭탄이 임팩트가 될 거다. 소위 말하면 예, 그러니까 불씨죠. 그러니까 거대한 불씨가 그러니까 됩니다. 북한의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접수 평정은 음.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거의 무력화죠. 위기를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업시키는 뇌관이 그 뇌관이 되는 거죠. 뇌관이 된다. 그 뇌관이라는 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모를까?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알면서 돌아서지 못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구조. 알면서도 급변사태 났을 때 개입하지 못하는 상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 쏟아내고 있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죠? 최근에? 우리 미국은 진주만 공격보다도 더 심각한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다. 바이러스를 의미하죠. 예,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건 소위 독일 잠수함으로부터의 상승 공격 그다음에 진주만 석유 봉쇄 등등등 인도네시아 석유 봉쇄하고 난 뒤에 미국한테 진주만 공격을 했고 그 뒤에 참전했고 지금 그거를 연상시키는 물리적인 전쟁의 의지와 전쟁의 그 의지를 표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미국이 공격당한 게 예. 그 진주만하고 9.11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게 아니고 상선이 공격받았죠. 상선 화물선이죠. 화물선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으로 가는 네. 상선 화물선을 독일 잠수함이 유튜브가 공격해서 침몰시킨 거죠. 그렇죠. 대서양에서. 대서양에서.